네, 안녕하세요. 인제여대 일산백병원 정형외과에서 족부족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이 올려주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직무상 슈트를 입는 40대 직장인이라서 정장 구두를 신으면 발바닥이 찌릿찌릿 당기면서 아프고 심하면 걷는 것도 힘듭니다. 좋다는 깔창을 써도 차도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바닥이 이제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 발바닥이 앞쪽인지 뒤쪽인지에 대해서 조금 질병이 다른 질병으로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발 뒤꿈치 쪽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발 뒤꿈치라고 하면은 빈도상 가장 많은 거는 족저근막염이 가장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오래 서 있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걷는 일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내 체중으로 발바닥을 짓누르는 일이 많을 때, 특히 구두같이 딱딱한 바닥을 가지고 있는 신발을 신게 되면은 조금 더 그 발생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구두 신는 행동을 가급적이면은 일정 기간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를 계속 이제 신으면서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고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구두를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진통제 같은 걸 사용하고 그다음 족욕하는 방법이라든지 스트레칭 방법을 교육해드리고, 최근에는 체해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하고요. 족저근막염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좀 비슷한 족부 질병이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생길 수 있는 뒤꿈치에 지방 위축증이 있을 수 있고요. 운동선수들한테 생기고 좀 빈도는 흔하진 않지만 종골의 피로골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간별 진단들은 사실 뭐 영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족부 전문의가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간별 진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족저각화증 그리고 지간신경종 이런 족부 질환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병인지. 족저각화증이라고 하면은 발바닥에 굳은 살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일련의 모든 질병을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데, 신발하고 뼈 사이에 피부가 눌리게 돼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뼈의 변형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신발을 신었다 하더라도 뼈가 너무 튀어나와서 피부가 눌릴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모양은 괜찮은데 신발 자체가 본인한테 발에 맞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작업화나 딱딱한 등산화, 장화 이제 이런 것처럼 좀 신축성이 없고 딱 발이 갇히게 되는 신발을 신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의 모양을 바꾸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니까 저희가 환자들한테, 특히 족저각화증 환자들한테 오시면은 일단 신발을 먼저 바꿔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편한 신발, 발이 조금 갇히지 않는 신발, 이런 신발을 일단 신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변형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은 신발을 여러 차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족저각화증이 잘 없어지지 않을 때는 수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게 이 각화증 자체를 칼로 벗겨내거나 하면은 해결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뭔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각화증은 이 피부를 아무리 각화된 부위를 벗겨낸다 하더라도 한 달 안에 재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부를 자꾸 벗겨내다 보면 잘못하면 감염도 생길 수 있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고, 신발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신발로 인해서 해결 안 된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질문 주셨던 질병 중에 좀 다른 질병이긴 한데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지간신경종은 저희 정형외과, 족부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하시는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족저근막염과 사실은 발생 기전은 거의 유사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불편한 신발 이제 신거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주로 생기는데, 지간신경종이라는 거는 발바닥 앞쪽에 발가락 사이에 지간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오랜 시간 동안 발의 피로에 노출돼 있어서 신경이 염증이 생겼다가 좋아졌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경 자체가 두꺼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또 오래 서 있거나 하면은 그 동작을 하는 사이에 뼈 사이에 신경이 끼이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간신경종 증상이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오래 서 있거나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가급적이면 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족욕을 하거나 말초신경 안정제 같은 약을 먹어보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한 10명 중 환자에서 한 6명 정도의 환자들은 그래도 좀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편이고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하는데 신경을 아예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고식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좀 대체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을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경 사이로 좀 옮겨주는 이전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이힐을 자주 신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이 좀 안쪽으로 휘는 무지해반증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이힐이 원인이라고 하는 문헌도 있고요. 또 유전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거든요. 뭐 평발이 원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썰이 많다는 거는 뭐가 원인인지 잘 모른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무지해반증은 원인이 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함께 작용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하이힐을 신게 되면 확실히 하이힐을 신지 않는 남자보다는 하이힐을 신는 여자에서 무지해반증의 유병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이힐은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이랑 반대로 새끼발가락 쪽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병인지. 네, 우리가 엄지발가락 무지해반증으로 인해서 이제 발가락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 발가락이 튀어나온 그 부분을 건망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째 발가락 쪽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 변형은 작은 발가락 쪽이다 해서 소건망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발을 좀 조정해보고 발가락 사이에 끼는 실리콘 같은 보조기를 사용해보기도 하고 호전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뼈를 잘라내고 교정해서 다시 금속물로 고정하는 절골술을 주로 선택하게 됩니다. 무지해반증의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 모든 발가락이 변형됐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하이힐을 신으면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화로 바꿔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발목 바깥쪽 복사뼈가 유난히 튀어나온 경우라서 신발을 고를 때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바닥에 앉는 식당에서 평자시에 방석 없이 오래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대요. 이런 경우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유추하건대 아마 외측 복사뼈에 있는 점액낭염으로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발목의 외측 복숭아뼈에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해부학적으로는 점액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점액낭염이 있는 경우는 원인은 대부분은 그 부위의 피부 자극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누워 있을 때 한쪽으로 누워서 그쪽이 계속 피부가 바닥에 닿는다든지 대표적으로 장화 같은 거 자주 신는 분들이 양말 신지 않고 이제 장화 신으시면은 그 부위가 신발에 계속 닿기 때문에 점액낭 자체에 염증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이 만약에 차 있는 상태라고 하면 물을 좀 뽑아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 1주에서 2주 안에 다시 물이 차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물을 빼면서 치료하는 방법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부위에 있는 피부 자극이 안 생기게 되면은 대부분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간은 조금 걸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잘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점액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점액낭 제거 수술은 상처 회복에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추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안쪽 복사뼈도 농구를 하다 발을 접지른 뒤에 자주 붓는 경우가 있다. 네. 이런 경우는 또 바깥쪽이랑은 다른 케이스인가요? 이 경우는 사실 몇 가지 이제 저희가 감별을 좀 해봐야 될 경우가 있는데 접지르고 나서 붓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안쪽 복숭아뼈에 삼각인대 손상이 잘 회복되지 않고 만성으로 이제 이행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안쪽 복숭아뼈에 있는 그 안쪽에 발목 관절의 연골 손상이 비교적 잦은 편이기 때문에 다치고 나서요. 그래서 그런 손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안쪽 복숭아뼈보다 조금 더 밑에 부분이긴 한데 일반 인구의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이 주상골 있는 부위에 뼈가 하나 부가적으로 더 있는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은 그 부주상골 있는 부위가 자극되면서 통증이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의 감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아프시다고 하면 병원을 한번 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